자, 이제 16번을 보자. 16번에 보면 어법상 틀린 건데 역시 1번을 한번 봐봐. 우리가 begi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ing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starts 그 다음에 begin 이거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면은 how가 뭐지? 의문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formed가 pp로 왔어. 의문사를 쓰고 주어 동사 써서 pp 오고 마침표를 찍게 되면 요거는 수동태이면서 순서가 간접 의문문에 해당한다. 됐지?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scientist가 주어고 invent가 동사고 그 뒤에 목적어가 요렇게 있어. 맞지?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다음 4번도 보면 이 대시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took라는 동사를 가지고 오고 목적 왔으니까 요 대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여기 machine이라고 해서 기계라는 이게 선행사로 왔으니까 이것도 이상이 없어. 자, 근데 5번을 한번 볼까? 5번을 보면 day가 주어고 비동사가 썼어. 근데 그 뒤에 보면 found가 나왔으니까 이건 pp라.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겠지. 주어, 그 다음 비동사, 그 다음에 pp.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수동태라고 부르지. 수동태는 그 뒤에 목적어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어? 봐라. 그럼 그들이 찾았다. 새로운 산맥을 찾았다라고 해서 이 range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돼. 됐어? 목적어가 되려면 수동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지? 능동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능동태 되려면 일단 be부터 없애야 돼. 됐지? 그 다음 얘를 동사로 바꿔야 돼. 그래서 were 없앱니다. found. 이때 found는 이제 pp가 아니라 뭐가 된다? find에 해당하는 과거형이 뭐지? found가 되잖아. 그죠? 따라서 found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 그 다음 17번으로 가면 자 17번 볼까? 여기에 보면 하나는 콜링과 하나는 콜드야. 이래 되어 있을 때는 얘는 당연히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거든. 그럼 앞에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여기 had라는 동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어 있지, 동사 있지, 목적어가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어떤 명사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명사가 있을 때 cold라고 하면 뭐뭐라고 불려지는 것.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있는 명사와 이 뒤에 명사가 이 꼴의 형태가 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왜? 얘가 바로 보호 역할을 하게 되거든. 자, 이거와 똑같은 게 뭐냐면 name이야. 뭐뭐라고 불려지는, 뭐뭐라고 이름이 되어지는 뭐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다 ed를 달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이렇게 ing를 써버리잖아. 그럼 ing를 써버리면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이 ing의 목적어 역할을 해버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명사와 뒤에가 같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보면 tarantulous라고 불려지는 spider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둘 다 같은가 얘가? 봐라. 여기에 첫 번째 명사나 여기에 두 번째 명사나 서로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ed를 다뤄와요. 알겠어? 그 다음 B는 아까 우리가 배웠다. them과 themselves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주어를 봐봐. 만약에 스파이더들이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면 self가 되겠지. 하지만 여기는 누굴 죽이냐? people,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that이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여기 나오는 people을 받아가기 때문에 self를 써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맞나? 됐지? 그래서 여기는 them이 오는 게 맞고 그 다음 C를 보면 by가 전치사제. 항상 전치사 뒤에는 ing를 씁니다. 근데 그 ing 쓰려면 목적어 와야 돼. 근데 이 make가 또 사역동사잖아. 그럼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됐지? 그래서 ing가 정답이 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1번을 한번 보자. 1번은 who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확인하고,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럼 동사 하나 있고, 이 동사 두 번째 있을 때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역할을 할 수 있겠네, 그지? 통과. 그 다음 2번에 보면 sailor가 주어다, head가 동사고, fight가 목적어니까 싸우다 됐네, 그지? 3번을 보면 and가 힌트야. 이 and 앞에 있는 동사인 left가 과거형이니까 뒤에 나오는 stayed 요것도 과거형으로 와서 쓸 수 있겠네. 이상이 없다. 자, 이제 4번이 문제입니다. 원래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되기도 하고 의문사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의문문에서는 의문사를 썼지? 맞지? 그럼 뒤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마침표나 쉼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의문사 썼지? 됐지? 그 다음 조동사를 쓰거나 비동사를 쓰거나 do와 같은 동사나 have와 같은 동사를 먼저 써. 이래 됐을 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직접 의문문이야. 그럼 직접 의문문은 쉽게 말하면 조동사나 be나 do나 have와 같이 도치가 되어서 뒤에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물음표를. 알겠나? 물음표가 있으면 직접 의문문이고, 그렇지 않은 형태가 오면 간접 의문문이야.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아일랜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스님이 지금 마침표를 찍어놨잖아, 이렇게. 맞지? 이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문사로 쓰였을 때 이거는 간접 의문문에 해당하는 어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헤드가 먼저 나갔잖아. 이건 조동사거든. 그럼 얘가 주어이가, 그지? 맞지? 이거 도치가 되면 되나 안 되나? 도치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표 찍었으니까 이 헤드와 이 주어의 자리가 서로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돼. 그래서 헤드가 여기로 가야 합니다. 됐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을 보고 답을 찾아내는 연습이 돼야 된다.